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 산업이 아까 술 산업이 8,000년 된 제일 오래된 굴뚝 산업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낙후된 술 산업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모든 술 산업에 농업이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술은 농산물이 술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 먹는 소주, 지금은 소주가 녹색병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소주는 조선시대의 문헌에 보면 굉장히 먹기 힘든 귀한 술, 증류주였죠. 다 농업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주 농산물들이 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썼을까요? 가격이 좀 비싸고 뭐 그렇겠죠. 가격 문제겠죠. 근데 먹는 쌀도 없는데 먹을 쌀도 없는데 술을 빚는다고 해서 65년도에 어떤 정부 양곡령을 발표하면서 쌀로 만들던 소주를 완전히 다 단절시키거든요. 65년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쌀 소주였습니다. 쌀 소주 30도, 35도 나올 때였어요. 근데 쌀을 못 쓰게 하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알코올 있어. 알코올에다 물 타서 먹으니까 맛이 없죠. 쓰고. 그러니까 여기다 양념해. 맛있는 걸로. 그래서 뭐 옛날에 사카린을 넣었다 말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카린이 해롭진 않아요. 아스파탐이 해로운 게 아니에요. 걔네가 오히려 설탕보다 덜 해롭죠. 당분을 먹으려고 하는데 당분을 내가 달게 먹으려고 당분을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걸요. 왜 걔들이 나쁠까요? 사탕업자들이 그걸 자꾸 그런 당분을 쓰게 되면 사탕수수라는 게 제국주의가 막 침범하고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막 활성화돼 있고 했던 시기에 사탕수수업은 어마어마하게 그 농업 중에 사탕수수 키우는 농업은 어마어마하게 큰 목화 키우는 사업과 큰 거였죠. 근데 거기서 시대가 지나면서 갑자기 정제를 해서 되게 더 달게 막 200배씩 달 게 나와. 그러면 그 많이 그 꾸려놨던 농장들, 사탕수수 농장들 싹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대부분 그전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논문에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몇몇 학자들을 꼬셔서 나쁘다고 쓸 수는 없어요. 나쁜 게 결과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쁠 것 같다라거나 좋지 않은 것 같다거나 나쁘지 않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의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나쁜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결국은 쌀 품질과 쌀 맛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에탄올 생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앞으로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농업인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이 이제 뭐 도시인이든 뭐 술 만드는 사람이든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 농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농업인은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면 안 되겠다. 사회적으로 좀 분배를 통해서 농업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지 않아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찾으려면 이런 술 산업과 연계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단순히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만들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해줬던 쌀을 위해 그리고 부모를 위해 김원호 대표는 올바른 우리 술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팥이라고 하는 옛날로 치면 가마솥입니다. 솥 안에 넣고 끓이게 되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알코올은 78도씨에 끓는데 그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여기 에탄올이 먼저 증발을 하게 됩니다. 물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에탄올이 증발을 해서 이 증발 코스를 통해서 상부, 하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1단, 2단, 3단, 4단의 단을 넘어서 이쪽에 뒷부분에 오면 기체화되었던 주 증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슬처럼 맺히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알코올에
알코올 도수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후리컷을 몇 도에 해야 될지 정해놓고 그 알코올 도수를 확인을 하기 위한 비중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저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쌀 씻고까지는 뭐 이렇게 쌀만 넣으면 되는데 섞는 과정이 제일 어렵고 제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뭐 물론 숙성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많은 힘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미리 준비해둔 누룩을 함께 넣어 열심히 저어주고 또 저어줍니다. 두 번의 증류 중에 마지막 증류고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좀 더 깨끗하고 고도수의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좀 있거나 좀 진한 알코올들은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면서 레그가 형성이 됩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후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45도, 50도 밑으로 받게 되면 저것도 알코올의 도수가 꽤 됩니다. 평균 도수가 약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데 지방, 단백질들이 대거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실제로 기름입니다. 쌀기름. 요거는 그냥 술입니다. 예, 이 향 맡아보세요. 야, 얘는 진짜 무슨 알코올 그 향이 확 나는데요? 천지 차이죠. 네. 예, 지금 84도라, 83도라 그런 향들, 알코올에 이제 찌르는 향도 나올 텐데 금방 증류돼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요. 이게 숙성이 되면 달콤하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입에 맛있는 술이 되는 거죠. 온갖 정성이 들어간 모월 양조장의 술들이 이곳에서 깊은 시간 속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도정한 지 오래되는 쌀은 이미 2주 후부터 산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정한 지 조금 오래된 쌀들에서 나오는 냄새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선한 쌀이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들고 맛있는 밥이 가장 맛있는 술이 되지 않나. 사실 저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방 도정한 쌀로 술을 남들이랑 똑같이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2주 안에 도정한 지 2주 안에 모든 술을 빚고 있습니다. 모월이라는 이름 속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매 순간 최고의 술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김원호 대표. 감미료 하나 넣지 않고 오롯이 원주의 물과 쌀, 그리고 김원호 대표의 진심으로 만든 모월의 술은 2020년 대통령상을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쾌거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인연이 있었으니 원소주는 코로나 시국을 관통하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기록합니다. 아티스트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었고 그 양 이상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힘든 상태였고 초창기에 처음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었던 박재범의 소주라는 것은 그런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회유를 했습니다. 전통주로 와서 원주쌀을 소비해 주는 것을 좀 들어준다면 내 부탁은 그것이다. 원주쌀 소비하고 쌀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간다는데 당신의 재능을 통해서 술을 만들면 원주쌀이 소비가 잘 될 테고 내가 생각하는 쌀농사, 농업에 대해서도 좀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흔쾌히 박재범 대표께서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농사도 2년 넘게 지었고, 농사 지으면서 이 사람이면 술의 진심이구나 해서 진짜 무조건 도와주게 되었죠. 그래서 한때 런칭하던 그 첫 해에는 누적 판매량이 400만 병 정도를 판매를 했고, 400만 병 정도면 통상적으로 양이 100만 병당 약 260톤의 쌀이 쓰이니 약 1100톤 정도 가량의 쌀이 쓰인 거죠, 첫 해에. 그러면 제가 술을 만들어서 평생을 팔아도 현재 판매량이라면 1년에 약 한 50톤에서 80톤 가량을 씁니다. 10년을 쓰면 800톤 쓸 텐데 그 친구들은 1년에 400톤이라는 양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친구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업계에 많은 그런 제2의 박재범, 제3의 박재범들이 생겨서 우리 농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술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점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함께 한다는 것, 마치 불면증을 겪는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합이라 술이라는 회사, 술 회사에서 돈 벌기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제 술이라는 게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던 기호품의 사이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는 좋아요. 지역 농산물을 쓰고 지역에서 맛있는 술을 만들면 원주 지역 사람들은 사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과 잘 팔아보자는 이제 각오와 이런 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록 이제 매출도 안 이루어졌고, 처음에 2014년에 조합원 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합비도 잘 객출이 안 됐을 뿐더러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으쌰으쌰 했지만 사실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 조금 몇 달 지나 보니까 조합비를 안 내는 거예요.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사실은 처음에 그 8명 중에 조합비를 낸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자기가 술을 잘 만드니까 자기가 술을 만들고 이런 소리 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본인들이 하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누군가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없었고, 한 명이 집중적으로 매달렸는데 그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었어요. 월급을 내가 주고서 이제 고용이 돼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쎄 자기가 하는 사업이고 서울에서 물줄을 하나 잡았다 라고 원주의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저거를 이야기가 그렇게 돌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젠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인상을 쓰더니 팔아보지. 제가 한 2,000병 정도를 주문을 받아왔어요. 근데 글쎄 287병만 나갔어요. 술이 없었던 거예요. 안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양조장에 와서 그 사람 술을 먹고 그 사람이 이래 주는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제 돈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걸 몰랐다가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만두셔라 라고 했더니 이제 원주 시내에 소문을 어떻게 내고 다녔냐. 이제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다녔었잖아요. 여기는 다 내 건데. 투자를 했던 그 서울의 모 씨가 자기 걸 뺏었다, 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서 아직도 이제 제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게 회사를 꾸려나간다는 거는, 회사를 다니는 것과 다르게 꾸려나가는 건 무조건 첫 번째 어려움은 자금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사람. 한가롭게 서울에서 좀 직장하고 주말에만 와서 이렇게 한가롭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좀 나도 올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그런 놈들하고의 갭 차이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의 갭 차이를 만들어 보자. 한 3년의 시간이 좀 딜레이 됐지만, 그 사람 때문에 딜레이 됐지만 굉장히 좋은 그 어떤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아니, 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 드시고 쌀 수입 반대를 목숨 걸고 한다? 좀 웃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한참을 고민하시고, 몰랐다. 3살에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처럼 자랐다. 한 번도 학교 대문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살았다. 게다가 일제시대였고, 평생을 힘들고 내 새끼들이 잘못될까봐 움츠리고 사는 거죠. 내가 이러고 있다가 괜히 내가 맞거나 내가 쓰러지거나 하면 우리 애새끼들 잘못될까봐. 내가 너한테 비빌 언덕이 될진 모르지만 나한테 있는 거 너가 다 해라. 난 그 말에, 나 마음속에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미치도록, 진짜 지금도 미치도록 그리워요, 아버지가.